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2월 10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제 뒤로 이 강화문 광장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보이실 텐데 대형 스크린 화면 거기서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리가 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권 레이스가 사실상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시점에 이 집권 여당이 호흡을 또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누가 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레이스가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지금 일단은 신경전을 각 주자들이 벌이고 있는데 이 룰입니다. 경선 룰. 지금까지는 이 당원 투표 비율이 70% 책임 당원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이 당심과 좀 멀어진 당심과 동떨어진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뭐 작년에 6월 11일 날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나경원을 꺾은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당 지도부 그리고 핵심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심 반영 비율을 90% 아니면 아예 100%를 당심만으로 하자. 왜 당 대표를 뽑는데 그 일반 국민 그 안에는 또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이 포함이 돼야 되느냐. 민주당 지지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자 그래서 아예 100%를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지금 당원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죠. 지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지지율이 70%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지게 될 차기 당대표는 무엇보다 윤심과 가까운 후보가 맡아야 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윤심과 가까운 사람이 당대표를 맡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 당심, 윤심과 당심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보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민심이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당심, 윤심과 가까운 인물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자,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당원 그 투표 비율을 100%까지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경선 룰의 핵심 쟁점이죠. 자, 여기서 지금 비윤계는 현행 룰대로 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 의원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나경원의 딜레마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 당심과 윤심이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다고 지금 보고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심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서 비율을 올리려는 그 당심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서는 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딜레마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 현상에 지금 주목을 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왜 이렇게 이 당심은 넣는데 윤심은 못 얻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심 부분을 보면은 그 나경원의 당심 작년에 이준석 후보와 경선을 했죠. 당대표 경선을 했는데 그때 이준석은 당심에서 37.4 근데 나경원은 당심에서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40.93 이렇게 해서 나경원 후보가 앞섰습니다. 3.52%로 앞섰는데 이때 70%가 반영이 됐죠. 그런데 30% 반영이 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에서 이준석이 58.76 압도적으로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나경원 후보는 이 28.27에 거쳤죠. 민심에서 거의 절반을 거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3대 37로 전체적으로 져서 이준석이 대표가 돼서 그 어떻게 보면 소동을 일으켰죠. 자, 그런데 나경원은 그때 당심에서는 앞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가장 최근에 에이스 리서치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뉴시스 의뢰로 거기만 봐도 일단 전체 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이 1위입니다. 33.6. 2위가 나경원 12.5. 3위가 안철수 10.3. 4위가 김기현 4점 몇 이렇게 나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당신만 딱 따로 빼놓고 뽑아서 분석을 해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22.9%로 1위입니다. 유승민은 13.9%. 그러니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 당심에서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자, 그리고 이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 이렇게도 분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응답자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자기 당대표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볼까? 자, 그러니까 윤심,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대표가 누가 적합하다고 볼까? 여기서 나경원 전 의원이 22.9%. 그리고 유승민은, 나경원 전 의원이 27.7%.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하는 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27.7%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불과 3.2%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는, 거의 않는 거죠. 거의 지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을 가장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심에서는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 출마 선언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공식 선언 안 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당심에서 확실한 우위에 있는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지지층이 긍정평가층이 나경원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왜 윤심에서 문제가 있을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서 왜 나경원은 좀 배제가 되는 그런 느낌일까? 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윤심이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초기에 또 이준석 그 반면교사를 삼아서 친정 체제를 지금 강화를 해야 됩니다. 친정 체제가 당 안에 여당 안에 들어가야지 호흡을 맞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 제2의 이준석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친윤 그룹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국민 공감, 저번에 민들레로 그 출범하려다가 국민 공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에 전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15명 중에 7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친윤 조직에서. 그래서 이 조직이 전이대가 돼서 유승민 전 의원을 저지를 하고 전 의원이 당권을 잡는 것을 저지를 하고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여러 가지 윤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윤심이 나경원 전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그 정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저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관저 정치를 하면서 용산 한남동 관저로 여당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만찬 정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윤심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느라고 다들 분주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만찬을 했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했고 그다음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번 더 만났고 심지어 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지금 3시간 동안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윤상현 또 당권 주자인 윤상현 그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윤상현 또 심지어 그 공동정부를 약속을 했었던 안철수 이런 당권 주자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심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종의 어떤 불만 같은 것을 표시를 했죠.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나는 아직 관저에 못 갔다.
물론 이 웃으면서 이 물음에 대해서 간저에 갔다 왔느냐 이렇게 라디오 진행자가 물으니까 웃으면서 뭐 대답을 하기는 합니다. 간저는 아직 못 갔다. 아마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간저에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 하더라. 낙점. 당근에 낙점이 된다고 하더라. 이 웃으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 가시도친 말이죠. 본인은 아직 관제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근 주자들이 계속 가는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 번 만나고 나서 자기 당대표 주자의 자질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서 기존의 당권 주자들이 다 성에 차지 않는다, 성에 안 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말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런 말은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내부 디스다, 내부 디스하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도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남을 토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6.2 지방선거 직후에 페이스북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 나는 신라 호텔 리셉션에도 못 가고 롯앤드홀 국회에서 그때 있었죠. 리셉션은 물론이고 단상에 1000명의 좌석이 있는데 나는 단 한 장도 배정받지 못했다. 취임식에서 단상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전임 원내대표고 또 중진 의원 출신인데 그리고 이 지방선거 때 또 유세를 많이 돌았는데 이제 선거 동안 입은 선거운동 점퍼를 벗으며 책무를 내려놓고 싶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대선 때 지방선거 때 대선 때도 상당히 많이 본인이 지원 유세를 했다고 이야기했죠. 유세 지원을 88번 했다. 정말 링거 맞으면서 지방선거도 뛰었고 대선도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단상에도 못 올라가고, 리셉션, 축하 리셉션장에도 못 가고 본인이 그때 야당 원내대표 출신인데 국회 롯앤드홀에서 있었던 그 리셉션에도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서운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심에서도 별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사실,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때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고,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부군도, 남편도, 나경원 전 의원과 서울법대 동기인데, 이 나경원 전 의원 부부와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학창시절부터 인연이 있다. 이건 알려진 이야기죠. 나경원 대통령 부부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고 윤석열 대통령은 79학번이죠. 그런데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다. 그 부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선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그때 학창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 87년 대선 때 같이 유세를 보고 와서 디프를 하면서 술도 한잔 했다든가 이런 에피소드들도 쭉 소개를 한 적이 있고 학창 시절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판사 생활을 거쳐서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윤석열 당시 검사와 인연이 계속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2013년에 윤석열 그때 검사가 국정원 수사 항명 파동을 일으켰죠. 그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을 때도 보수 정당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나경원 당시 의원은 당론과 달리 비판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자,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출범을 하기 전후에 내각을 짤 때 나경원 입각설도 있었죠. 중용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특히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 인사청문회에 걸려서 낙마를 했을 때 그때 나경원 투입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장관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산이 됐죠. 다 무산이 되고 얼마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이런 자리를 받았지만은 그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자리를 나경원 전 의원에게 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정리, 당권 구도를 교통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준 것 아니냐. 나경원 전 의원에게 한마디로 출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은 송국근의 혼술 타임에도 출연을 해서 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어떤 비상근이고 하기 때문에 당권에 출마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있다. 자격은 있다. 다만 아직 결심은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어쨌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교통정리를 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렇게 학창시절 때도 서로 인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정치권에 나경원 전 의원이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교류가 있었는데 왜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그다지 윤심이 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의도 정가에서 제가 오늘 시간에 정가 뒷담화니까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나경원 전 의원을 일종의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걸까?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 대선 후보 일단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때 경선할 때 경선 후보 때도 그렇고 여러 전직 의원들 특히 대중적 인기가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캠프에 속속했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백의종군하면서 지원 요새를 다니고 했는데 자,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서 놔두는 건 두 사람의 악연이 있다. 악연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를 했었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로로 일종의 그 공로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자, 그러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때 인사청문회를 했던 쪽 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수 역할을 했던 쪽이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죠. 그리고 그때 패스트트랙 전국도 있었고 아주 강하게 문재인 정권과 대치를 할 때입니다. 나경원 나다르크 이런 말까지 나경원 플러스 잔다르크 이런 말까지 막 들을 정도로 강력하게 문재인 정권과 맞서고 있었죠. 자, 그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맞서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가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학창시절에 그런 인연이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죠. 특히 그때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동훈 검사장 이쪽은 이 보수 정권을 수사를 해서 보수 정권을 어려움에 빠뜨린 인물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지명이 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이 되자마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공포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공포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앞세워서. 그래서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카드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있고 나서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혹평을 하죠. 다 위정했다. 윤석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 그때 몇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국민에게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국회를 모욕했다. 이러면서 검찰총장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공세를 벌였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도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거기다가 또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나경원 전 의원이 그때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팬클럽이 너무 전면에 나서서 뭐 정치적인 그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이 라디오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김건희 여사도 요인으로 지적이 된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팬클럽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아주 정말 눈에 거슬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좀 더 빨리 그 팬클럽과 선을 그었어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서 그것 문제 때문에 윤심에서 좀 멀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과연 이런 그 악연 원내대표로서 인사청문회를 지휘했던 그 악연 그리고 출범 후에 윤석열 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다. 그런 그 쓴소리를 했던 것이 윤심을 얻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인지 이 부분은 뭐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덜 되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죠. 간접 정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되면 배제가 되고 또 친윤 그룹에서 이 특정 주자를 지금 지지하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막 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실제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하고 현지에서 득표활동을 하고 또 경선 룰이 개정이 돼서 당원 투표 비율이 90%를 가든 100%가 되던 이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당원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유승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경원밖에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워낙 새로운 여당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 공천까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내대표 때의 악연이나 쓴소리를 한 이런 것은 다 묻히고 유승민을 이길 유일한 주자가 됐을 경우에 나경원 전 의원이 강력한 여당의 당대표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원들의 지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특히 당원들의 지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대안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강력한 당대표 후보가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